2012년 5월 30일 제19대 국회 출범, 2012년 7월 2일 제19대 국회 개원. 그동안 2,800여 건에 달하는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발의, 그중 360여 건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새 법률 산책,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법률 산책 손정혜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남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2013년 새해에는 국민 모두가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새법률 산책, 오늘 소개해드릴 새법률은 임대주택법에 관한 개정 법률안입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서민의 보금자리 공공임대주택. 그러나 임대주택의 부도 사태로 서민들의 한숨만 깊어간다. 저희 때문에 이게 부도가 난 게 아니잖아요.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막막한 겁니다. 말 그대로. 청춘 하늘에 날벼락 맞은 거죠. 억울하죠, 많이. 그 아파트에 산 죄밖에 없는데. 진짜 비참한 그런 심정이지. 속 터지죠. 많이 속 터져요. 공공임대주택, 과연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 대책인가? 개선책이 시급한 시점. 지난 11월 22일 임대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 임대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을 대표 발의한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을 만나본다. 박수현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손정혜 변호사입니다. 예, 박수현 의원입니다. 네. 삶의 여건이 치유돼야 된다. 보다 나은 방법을 찾겠다. 국민들께서는 해결이 됐겠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박수현 의원님 별칭이 공주의 남자시라는데 외모 때문이신가요? 그 공주 남자보다 훨씬 멋있긴 하신데요. 그 별칭이 어떻게 생기신 건가요? 제가 정말 공주의 남자처럼 그렇게 멋있게 생겼습니까? 그럼요, 훨씬 멋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제 지역구가 고향이 공주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실제로 공주의 남자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제 고향 지역구 공주의 이름과 그 드라마, 인기를 끌 드라마 이름이 겹쳐져 가지고 공주의 남자라고 이름을 우리 페이스북 친구가 지어주셨는데 굉장히 감사한 이름이고, 다만 제가 공주의 남자처럼 멋이 있는지 부담은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공주의 남자라고 인정해 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속버스로 출퇴근하는 기로 유명하신데요. 네. 공주에서 그럼 올라오시나 봐요? 얼마나 걸리시죠? 공주에서 오시면요? 우선 공주에서 고속버스로 그 강남에 이제 터미널까지 도착하는 데는 약 1시간 20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 터미널에서 국회까지는 지하철을 이용해서 약 1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1시간 20분을 이게 출퇴근에 써도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니, 늘 보면 이 버스 안에는 제 지역구의 시민들이 타시게 되잖아요. 그런 시민들과 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래서 고속버스 출퇴근을 결심을 했는데요. 버스에 실제로 타면 그런 소문을 듣고 진짜 우리 국회의원이 진짜 버스를 타네? 라고 그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해서 재밌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제가 이 버스 출퇴근을 선택하고 보니까 저는 그 시민들과 앉아서 찾아오는 시민들과 대화를 하는 이점도 있잖아요. 굉장히 그 지역구 민원일 수도 있고 국가에 대한 그 바람일 수도 있고요. 또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당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또 각계각층 연령층, 각계각층의 또 직업층 이런 것 접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에겐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새법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서민대표 국회의원이라는 수식어답게 이번에 통과시킨 법안도 서민을 위한 법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임대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 어떤 내용이죠? 우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그 보증보험 가입 의무,
임대 사업자로 하여금 이것을 아주 강화하도록 그렇게 지금 한 것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그 임대 사업자가 이 서민 아파트를 가지고 또 이 저당권 설정을 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에. 그런데 사실은 저당권 설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강제 어떤 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국민주택 기금을 받아서 그 아파트를 짓고 다른 금융권에는 그걸 저당권 설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도가 나서 이 보증금을 반환을 못 받는 것이거든요.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하도록 아예 강화하는 법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벌칙 규정을 좀 강화하는 내용들인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서민의 권리를 강화하고 또 서민의 주거 안정이 되도록 서민 아파트의 그 재반 여건을 좀 안정적으로 가주는 것 이것이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대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 주요 내용.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를 강화하여 임차인을 보호한다.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재정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한다. 국민주택기금 외 타 금융기관에서 저당권 설정을 할 경우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 임대주택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다 보니까 그럼 임대주택이라는 게 뭔가 그 네. 뜻과 이제 범위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건설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우리 LH라고 하죠. 토지주택공사, 또 지방공사, 또 민간 임대 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해서 이제 임대하는 주택 이걸 말하는데 이 중에서 민간 건설업체가 그 임대를 하는 것 이것이 부도가 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민간 건설업체가 지었을 경우에 이제 그 서민들의 어떤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국가기관이 만들거나 이런 걸 제하고 민간 건설업체가 만든 임대주택의 규모나 범위는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이런 그 공공건설 임대 아파트의 규모는 현재 전국에 약 14만 238가구 정도 세대 그렇게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난번 2011년 기준으로 그중에 9,071세대가 부도를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뭐 많은 노력들을 해서 부도의 상황이 해제된 곳도 있고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부도 상태에 처해 있는 아파트는 그중에 3,074세대가 그렇게 부도의 상황에 처해 있어서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고 특히 올해처럼 이렇게 한파가 심하고 날씨가 춥고 이런 때 보면 너무나 이 불안한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 공공임대주택. 이곳은 현재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임대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작년 7월 30일 날 국민은행 측에서 우편물이 왔어요. 저희한테 그 부도등의 이유로 강제 경매를 진행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 증명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보고 그 다시 건아파트도 물어보고 또 뭐 다 여기저기 이제 물어봤더니 그게 사실이라고 그때서 얘기하더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분양 전환을 받지 않으면 은행권의 경매 진행으로 임차인들의 보증금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청에서 분양을 해주려고 승인을 내려고 하다 보니 여기 도로 진입로가 사유지로 돼 있어서 사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도로가 없는 곳에다가는 이 분양을 안 해주거든요. 그 분양을 못 하게 된 거죠. 그게. 현재 분양 전환도 여의치 않은 상황. 그야말로 어떠한 대안도 세울 수 없는 처지다. 우리한테 내 집 마련이란 보금자리라는 꿈을 안고서 여기 처음에 임대 아파트를 선정을 해서 그 살다가 분양을 받아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소박한 꿈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그걸 못하게 생겼으니까 억장이 무너지죠. 이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전국에 있는 부도 임대주택 임차인들 모두 막막한 심정.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 지난 7월 27일자로다가 그 법원에서 그 이미 경매 개시가 됐습니다. 아마 회사의 그 경영 부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희들은 전혀 몰랐죠. 7월 27일 날 임의 경매 개시 통보를 법원으로부터 받고 청천하늘에 날벼락 맞은 거죠. 생각지도 않고 또 우리가 입주할 때는 공공건설 임대 아파트를 해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입주를 했는데 이건 뭐 상상치도 못했던 일입니다. 저희 아파트가 부도난 이유는 그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해가지고 그래서 부도 등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예, 이미 경매가 진행돼가지고요. 법원에서 그 우리 아파트 노인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법원에서 뭐 편딱지가 하나씩 왔다. 억울하죠, 많이. 저희는 그 아파트에 산 죄밖에 없는데 이런 일이 닥치니까 참 막막하고요. 돈 3, 4천만 원이 진짜 돈 많으신 분들한테는 적은 돈인데 저희한테는 그게 전 재산입니다. 임대주택의 부도 피해가 고스란히 임차인의 몫이 된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임대주택법의 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제도, 이거는 사실상 2005년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제일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신다면 어느 부분이 제일 큰 문제로 보이시나요? 예, 기존의 이 임대주택법의 내용에 보면 그 부도를 정의하는 범위가 좀 폭넓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여기에 하나 더 이제 강화한 것은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그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의무를 더 강화한 것입니다. 저희 보증 내용이 임대인이 돌려줘야 될 임차 보증금 못 돌려줬을 때 저희가 보증을 통해서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니까 저희 보증에 가입되어 있는 임차인들은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없죠. 거절되는 사유는 사업자의 어떤 그 신용이 악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또 하나의 이유로는 그 당해 사업장에 그 부채 비율로 표현을 합니다. 그 임대 아파트에 국민주택 기금이 대출되어 있고 거기다가 임대 보증금을 받는 게 이제 부채 비율로 표현을 하는데 주택 가격 대비 그 두 개의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 대비 120%를 초과하면 저희가 그거는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증보험 가입 관련해가지고 고의로 가입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 규정이라든지 어떤 제재 규정이 있는지요? 제가 이런 자리에서 뭐 고의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임대사업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내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이 바로 이분들의 그런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하면 좀 강제할 수 있을까, 좀 이런 부분들에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2005년부터 그 임대보증금의 그 보증보험 의무 가입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잘 된 것이라면 부도가 나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매년 부도가 나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것이 제대로 그 의무를 제대로 안 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가서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이 처벌 규정에 따라서 벌금을 내는 게 낫겠다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낸 개정안에 그 3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으로 그렇게 좀 처벌 규정을 좀 강화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1,000만 원 정도의 처벌 규정을 좀 올렸다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결국에는 이 신고제로 되어 있는 임대사업자 이 규정을 허가제로 등록제로 바꿔서 더 강화하는 것 그쪽으로 결국에는 가야 된다.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 그 처벌 강함으로써 임대보증보험의 가입률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둘째로 임대사업자들의 부실 등으로 인해서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런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향후에 우려가 되는 임대사업자들의 부도 등이 발생했을 때 우려되는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태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 시행령 등 후속 입법이 필요한데 그 법 역시 차질 없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정된 제도 진행 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필요하다면 후속 어떤 제도 개선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를 강화하여 임차인을 보호한다.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재정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한다.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 외 기타 금융기관에서 저당권 설정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원님, 앞으로 준비하고 계신 또 다른 법안이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부도가 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서민들이 이 주거권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권과 동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도의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해주는 것, 그것을 구제해 주는 것인데 그것이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특별법이 이제 법사위와 이제 본회의 회부를 앞에 놓고 있는데 우선 이 법도 빨리 빠른 시간에 통과가 되어가지고 지금 부도에 처해가지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우리 서민들이 좀 앞으로 좀 두 다리 뻗고 좀 그렇게 잠잘 곳 걱정은 없는 그런 세상을 좀 꼭 좀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새로운 법안에 대한 소개 감사드리고요. 열정 있는 의정활동 앞으로도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저희 고정 질문인데요. 네. 유연하게 묻는다. 나에게 정치란? 나에게 정치란 제 아이와의 약속이고 또 우리 서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럴 때 저에게 정치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멋진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혹시 이런 뜻을 위원님 이름 석자에 담아서도 혹시 삼행시가 가능할까요? 박수 받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수준 높은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현명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네, 너무 멋집니다. 요즘 우리 생활을 둘러보면 참으로 많은 사용 설명서들이 있습니다. 기침약, 콧물약, 약 사용 설명서, 휴대전화, 가전제품들에 대한 사용 설명서, 심지어 남편 사용 설명서, 아내 사용 설명서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설명서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법률이 나왔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못 쓰셨던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새 법률 산책이 야심차게 준비한 새 코너 법률 사용 설명서. 오늘의 법률 사용 설명서는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률 사용 설명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들어가 본 곳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참 신기한 물건들이 여기저기 많은 것 같은데 도대체 여기가 뭐 하는 곳이죠? 예, 저희 장애체험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 흔히 있는 공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휠체어 생활을 하는 장애인을 위한 높낮이 조절 침대, 리모컨으로 열고 닫는 자동 시스템 커튼,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 통째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움직이는 싱크대와 앉아서 작동하는 옷장까지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네, 저도 오늘 이렇게 휠체어를 처음 타봤는데 실제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런 주거 환경이라면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거 환경 개선만으로 장애인 그리고 노령자, 비장애인 모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몸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편리한 시설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률안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 법률 사용 설명서 첫 번째, 주거약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개조할 경우 개조 비용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렴한 금리로 융자해 준다는 것. 좀 더 자세한 법률 사용 설명서를 알아보기 위해서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과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주거약자분들이 주택을 개조할 경우에 국민주택기금에서 개조 비용을 융자해 준다. 요거 좀 자세한 사용 설명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대상은요,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자입니다. 지금 현재 11년 기준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470만 원, 4인 가구 47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이하가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이 주거약자라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그리고 국가유공자, 보훈 보상 대상자, 5.18 민주화운동 대상자 등 중에서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자입니다. 한번 배를 눌러볼까요? 오늘의 법률 시행 이전에 서울시의 장애인 지원 사업으로 주택을 개조하셨다는 장애인분을 만나봤는데요. 문 금방 열어주셨네. 안녕하세요. 안 계신데? 뭐야? 문은 자동으로 열린 건가요? 라경숙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방금 전에 문은 어떻게 열어주신 거예요? 리모컨으로 열었어요. 이 녀석이요? 네. 이게 아주 효자예요. 방 안에서도 열면 열어주고요. 제가 굳이 안 나와도. 가장 불편했던 화장실도 휠체어 의자 높이로 바닥을 높인 맞춤식 개선으로 사용이 아주 편리해졌다는데요. 이렇게 화장실도 편하고 더 이렇게 예쁘게 바뀌어졌고요. 그리고 또 뭐 방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살아가는 데에 제일 힘든 과정이 이 문턱이에요. 문턱이요? 네, 건강하신 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희같이 휠체어 탄 사람은 문턱이 조금만 높아도 이게 안 넘어가지거든요. 원룸식처럼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유, 제가 주방에 왔다 갔는데 다른 때보다 더 챙겨 먹어지고 지금은 여기를 한번 지나가 보신다면? 네, 아유 좋죠. 이거 아무 걸림돌 없이 그냥 지나가지죠. 이렇게 굳이 힘 안 들게 신경 안 써도. 라경숙 씨 경우는 서울시 장애인 지원 사업으로 주택 개조 지원을 받으셨지만요.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주거약자 지원법을 활용하시면 라경숙 씨 같이 편리한 혜택을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30년 이상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약자를 위한 전용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는 법률안도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그리고 자동차가 2천만 원 이하이고 그 부동산이 1억 2천만 원 이하인 자가 대상이 됩니다. 또 중요한 게 우리 이 법률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이 이 법률을 알고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주거약자용 주택으로의 주택 개조는 그 주거약자들의 안전성 확보와 그다음에 앞으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다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시행법률 정보. 오늘은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활용 설명서입니다. 하나, 이렇게 주거 개조를 원하시는 주거약자 대상자분들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개조비용 융자 지원 상담 꼭 받아보세요.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사용 설명서. 둘, 주거약자 대상자 분이라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LH콜센터 1600-1004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사용 설명서. 셋, 임대사업자는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직접 개조 비용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네, 이 경우 4년 동안만 해당 주택을 주거약자에게 임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그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사용 설명서. 필요하셨던 분들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여도 내 쉴 곳은 내 집뿐이니 라는 노래가 있죠. 우리의 집이 그야말로 편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새법률 기대해 보겠습니다. 새법률 산책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